조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 재선 포기를 선언하고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선언해 100여일 남은 2024 대선 레이스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할 새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되고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맞대결해서 누가 승자가 될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100일 백악관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후보 사퇴 압박을 받아온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 일요일인 21일 재선 포기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민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우리 당과 미국에게는 내가 선거전에서 물러나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직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게 최선의 이익으로 믿는다며 재선 캠페인 종료를 알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X에 게재한 별도의 성명을 통해 우리 당의 새 대통령 후보 지명자로 나의 특출한 파트너로 일해온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을 전폭 지지하고 엔도스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첫 대선 토론에서 고령 리스크를 노출한 후에 자주 취약점을 드러내 민주당 진영에서 후보 사퇴 압박에 시달려왔고 라이벌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암살 시도까지 피하면서 강인한 지도자상을 부각시키면서 승산이 더 희박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비드에 확진되면서 델라웨어 별장에서 격리돼 선거전을 일시 중단할 수밖에 없어진 데다가 민주당 연방 상하부 의원들 35명 이상이 공개리에 후보 사퇴를 촉구했고 거액 기부자들인 큰손들은 바이든이 물러날 때까지 대선은 물론 의회 선거전에도 기부하지 않겠다고 밝혀왔습니다. 특히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하킴 제프리스 하원 대표, 척 슈머 상원 대표 등 최고 지도부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서지 않으면 민주당이 백악관은 물론 연방 상하원까지 전패할 것이라는 데이트까지 제시하며 결단을 요구하고 나서 끝내 재선 포기를 최종 결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 출신 현직 대통령이 재선을 포기한 사례는 1968년 3월 31일 린든 B 존슨 대통령과 1952년 3월 29일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 있는데 존슨 대통령에 이어 56년 만에 발생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경선 승리로 대관식을 앞두고 중도하차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제 전당대회를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민주당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11월 5일 대선에 내세울 새 대통령 후보를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뽑을지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시카고 전당대회보다 빠른 시일 내 새 대통령 후보를 선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두 가지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바이든 대통령이 지목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아래로 민주당 진영이 공감대를 형성해 하나로 뭉칠 경우 가장 손쉬운 대체 후보가 선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공식 지지를 받은 데다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했고 부통령으로 오랫동안 전국 캠페인을 펼친 경험이 있기에 가장 유리한 것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2포인트 차이로 사실상 동률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와 본선 경쟁력도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2억 4천만 달러의 선거 자금 가운데 9,100만 달러는 바이든 해리스 이름으로 모금한 것이어서 그녀가 새 대통령 후보가 되면 가장 손쉽게 이전받아 쓸 수 있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둘째, 그러나 해리스 부통령으로 낙점하면 본선 경쟁력이 약해지고 바람을 일으킬 수 없어 미니 경선이라도 실시해 경쟁을 가열시키고 새 대통령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이미 동료 의원들에게 바이든 사퇴 시 오픈 미니 프라이머리를 실시해 경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온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의 새 대선 후보들이 나서야 하는데 여러 명의 민주당 주지사들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제이비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조시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 그레첸 피트머 미시건 주지사, 앤디 버셔 켄터키 주지사 등이 있습니다. 여러 명이 출사표를 던질 경우 오프라 윈프리 포럼과 같은 토론으로 새 도전자의 진면목을 알아볼 수 있게 한 후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3,900명의 약속대 의원들이 투표로 과반을 넘는 후보를 새 대통령 후보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첫 투표에서 과반을 넘는 후보가 없을 경우 당 지도부와 선출직으로 구성된 700명의 슈퍼 대의원들까지 가세해
과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투표로 새 대통령 후보를 뽑게 됩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이 새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바이든, 해리스 이름으로 모금한 9,100만 달러는 본인들의 동의와 DNC의 감독 아래 새로운 슈퍼팩으로 이전해 새 대통령 후보에게 지원될 수 있습니다. 이들 민주당 대권 후보들 가운데 누가 가장 높은 지지를 얻느냐, 또한 트럼프 후보와의 가상 맞대결에서 누가 승산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느냐에 따라 민주당 새 대통령 후보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